뭐 지난번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이번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을 정말 지금 제가요. 국회의원을 몇 번까지 하신 분들이 저런 거는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검증은 정말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5선 4선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소위 그 속된 말로 단물 빨아먹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고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갑을 막 꺼내시더니 어떤 뭐 신분증 같은 걸 딱 꺼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노란 색깔의 평화민주당 당원증. 그게 뭐 80 몇 년도인가? 그럼 40년 동안 그걸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빛바랜 그런 당원증을. 그런 고모님들, 당원님들을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뭐 자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민주당을 지금 평생 그냥 지키고 평당원으로서 지키고 있는 거네요. 투표해주고 또 가서 같이 응원해주고 선거운동해주고 늘 민주당을 위해서 활동. 그런 분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다 이렇게 뭐 보시는 그 거네요. 말밖에 뭐. 그러니까 이 5선을 해서 또 당에서 뭐 상임위원장도 하고 중진의 역할을 하고 부의장하고 또 이낙연 국회부의장 한 사람도 있고 뭐 전 대표하고 국무총리까지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희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빨간색 국민의힘 색깔의 점퍼를 입고 한동훈 위원장 옆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이거 어떨까?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외연 확장이 되고 있는 거다. 봐라.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진들까지 우리 당을 찾아오고 있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묘하게요. 지금 계속 보면 꼭 민주당에 있다가 또 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자체가 도덕성이 별로 없는 집단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그냥 모아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저게. 그래서 사실 근데도 저게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먹힐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용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쭉 보면요. 데리고 가서 적당히 이용해 먹고 폐기 처분. 뭐 저는 계속 지금까지 보면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도 저기를 왜 가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뭘 그렇게 더 갖고 싶은 건지. 자,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탈당해서 나갈 때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뭐 10여 명 올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하고 갔는데 없어요. 민주당에서 나간 의원들 와서 이제 합쳤다가 다시 찢어지고 이런 과정만 있었을 뿐인데 그러고 보면은 글쎄요. 국민의힘은 참 똘똘 뭉쳐 있다. 한편으로 좋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고여 있다. 그러죠.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 들고 정말 좀 아까 이렇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대로 썩은 물 공천이라고 표현하셨던데 그게 맞습니까 다? 그러니까 거기에 썩은 물에 같이 뛰어든 꼴이 된 거죠. 김영주 부의장님 저런 분들이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선택을 또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지역 현안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게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이제 저희들 지역의 가장 문제점은 지역 소멸이거든요 지금. 그럼요. 지역 소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땅 자체가 넓지도 않지만 그 좁은 땅에서 또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몰려가는 또 이유는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수도권으로 가면 일단 먹고 살 게 있겠지라는 기대감과 실제로 그런 경제력을 일자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역 소멸을 막고 못 가게 하려면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라도 의도적인 투자를 먼저 좀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순천 여수 광양 그 도시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전철 연결해서 각자 도생으로 소멸하니까 좀 그 지역일수록 이제 수도권은 오히려 좀 분산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 지금 지방은 좀 뭉쳐야 된다.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 도시통합하고 도시 이름은 이순신 시로 하자. 이순신 씨. 남해안이고 이순신이라는 브랜드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서 쏙쏙 들어오네. 기죽도록 그런 이제 도시통합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역 소멸을 막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이제 의료하고 교육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두 시스템도 역시 돈을 좀 들여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의대 설립이라든가 또 의사 네. 확대해서 지역에 의무적으로 좀 그 의료 의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좀 해서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선거구가 순천이 너무 지금 비정상적으로 순천시의 가장 큰 그 해령면 5만 7천 명 인구인 네. 가장 큰 면이 광양시 광양 곡성 구례 쪽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네. 구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병철 의원도 네. 이번에 국회에 와서 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던데. 맞습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너무 애쓰고 저도 현직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뭐 정기특위 위원장님 간사 뭐 찾아오고 그랬군요. 네, 대표님께서 계속 좀 보고도 드리고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거의 네. 또 될 것처럼 여론이 가더니 막판에 또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도 꼭 좀 이것도 고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오래된 숙제네요. 네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꼭 바꿔야 된다. 예. 그 지금 지역 얘기, 네. 거점 도시 사실은 이제 합쳐야 네, 되는 이 부분 예. 말씀하셨지만 네. 김포를 서울로 합치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메가 서울보다 더 급한 게 예. 지역에 메가 도시와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야. 서울 예. 자체가 이미 커서 포화 상태가 돼서 사실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비싸기만 하니 비싸고, 예. 누가 이사 가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인구가 다 경기도로 경기도로, 빠져나갔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억지로 다시 합한다는 이 거꾸로 정책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는 오히려 좀 분산을 해 나가는 것이 또 경기도도 남북 간에 너무 거리가 먼데 네. 한 도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분산을 해주고 그러나 우리 이제 전남 같은 이런 지역은 정말 뭉쳐서 가지 않으면 뭐 해결 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선 순천 여수 광양 네. 그 세 도시 이순신 시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그래요. 예. 자,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네. 맞다. 아마 이게 호남뿐만이 아니고 영남도 그렇고 예. 각 지역에 다 당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뭉쳐야 이게 된다. 정치인들이 좀 잘 메가시티. 판단해야 돼. 그 시장을 각각 세 곳에서 하고 있다가 한 자리밖에. 그래서 의외로요, 이게 정치인들이 예. 그걸 반대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소극적일 수도 있겠네요. 예, 자리 없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데 또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라도 네. 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지역의 현안, 지역의 좀 뭐 발전 예. 가능성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이제 국회 만약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예.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국민의 명령을 빨리 따라야 국민의 되는 명령.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삶을 개선시켜 주는 거 그런 거겠죠. 당연히 네. 뭐 제가 이제 그 분야는 또 아니라서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검찰 독재, 검사 독재, 이게 수사권 기소권 좀 완전 분리하는 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하고 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전부터 계속 그 브랜드로 해왔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예. 기본금융대출.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은 누구나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기초생활 정말 어려운 분만 국가에서 챙겨주는 개념에서 네, 네. 좀 더 이제는 중산층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그런 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을 좀 제가 한 분야를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표 사실 2017년 그때 예. 경선 과정부터 예. 그때 이 체육관 관중석에 앉아서 예, 열심히 그때부터. 막 피켓 들고 구호 외치던 그런 기억. 예. 저는 기억이 아직까지 선명한데요. 네, 시간이- 박정호 기자님 예. 이렇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인터뷰하던. 지금 정말 생각납니다. 그게 좀 세월이 또 흘러서 네. 이 순천, 그러니까 호남의 전남 지역에 나오셔가지고 네. 또 도전하고 계신데 어떻게 뭐 결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 나오든 승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당연히 당의 시스템에 예, 따라서 바로 승복하고 예. 또 대신 후보 열심히 중심으로 해서 꼭 그 본선까지 되도록 네. 할 것이고요. 또 제가 되면 또 그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원팀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차원에 누가 후보든 원팀이 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네네. 그게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뭐 시끄럽고 막 네. 뭐라고 했지만은 딱 정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뭉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뭐 탈당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었는데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걸로 입장을 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분수령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그게 들고요. 이제 저쪽으로 빨간색 옷을 입고 정말 숙이고 비굴하게 들어가는 사람의 과 그 임종석 또 전 의원님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은 굉장한 차이라고 봅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 얼마든지 정치라는 거는 해야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뭐 자기 얘기를 대신 또 결과가 끝났을 때는 승복을 또 이렇게 탁 해주고 우리가 이제 권투 경기도 정말 뭐 피가 날 정도로 경기를 활발하게 해줄 때 관중들이 보기에 경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짜고 뭐 만약 했다고 치면 그거 분노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경기가 재미없죠. 그러나 경기 끝나면 피를 흘리면서도 승자 패자가 우리 운동선수들은 껴안고 서로 위로해주고 닦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정치인들이 제발 좀 배웠으면 스포츠에서는 되는데 왜 정치를 못하냐.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른 일반 국민들이 그걸 따라하도록 해야 하는데 완전히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정치 분야에 있는 우리가 완전히 도덕성이든 뭐 이게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양심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를 회복하는 것도 정치에 대한 혐오를 좀 없애고 정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높여놔야 내 말빨이 먹히고 어디 가서 욕도 좀 덜 먹고 스트레스 덜 받는데 너무 수준을 지금 낮춰놔버린 바람에 정치한다는 얘기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 싸늘하고 그럴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혐오가 정치 혐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잖아요. 결과 안 나오면 또 덜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쁜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늘 그럼요. 결국은 계속 그게 악순환되기 때문에 뭐 저희부터 좀 잘하도록 조직된 그 사람들 그 연령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와서 투표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바뀌고 변해야 또 정당이 바뀌고 변해야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투표를 또 할 거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네요.